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의 사회 문제 코너인 혼눈겸눈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안으로 모습을 갖춰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간의 문제,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진권 전 주필을 모시고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 법안 읽어보셨어요? 예, 뭐 대충. 대충. 예, 워낙 복잡한 거라서.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조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 네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 네. 예? 그걸 회기 3일로 3일 쪼개가지고 쪼개기 회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회기 결정의 건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한국당이 문희상 씨는 전혀 자기 권한 바뀐데도 자기가 거부를 했어요. 네네. 국회법에 보면 이 무슨 필리버스터를 의장이 제안하고 말고 할 그런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예외 조항도 없고. 네. 신청하면 바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어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거법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고 25일 날 끝났잖아요. 네. 26일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또 회기 시작되죠. 이것도 한 사흘 하다 또 끝내고 그다음에 공수처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자체가요.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왜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는지 그것부터 앞으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공수처법인데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래가지고 무시무시하게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애초에 전제는 뭐냐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 검찰이 다룰 수 없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그 청와대 중요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말하면 정치적인 범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수사기관 네. 또 기소를 담당하는 그런 사정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으로 내세워놓고 보면요. 기소권 공수처가 기소권 갖는 거는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다 빠지고 청와대 참모들 다 빠지고 대통령 빠지고 친인척 빠지고. 왜 이런 걸 만드는지 그부터가 저는 우선 의심스러운데요. 그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가져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때까지 자기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말하자면 공수처, 공수처도 그렇게 제한적인 그 기소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이 늘 주장하던 거하고는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새로운 권력기관,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기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지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전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헌법에 헌법에 검찰을 있죠. 있습니다. 예, 경찰도 있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있습니까? 공수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유사한 사정기관을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무슨 보유조항 같은 게, 유보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헌법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법안이 나온 걸 보면 이거는 검찰보다 훨씬 높은 맞습니다. 그런 검찰과 경찰이 하는 수사를 전부 통제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고 그거는 더 높은 직위의 어떤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정기관 중에도 가장 강력한 그 사정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 법만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건 헌법상 근거도 없이 그 위헌이죠.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죠. 아니 제가 볼 때는 헌법에 없는 일을, 헌법이라는 게 국가의 기본 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대통령 어느 날 누워 자다가 이 아이디어 그럼 또 하나 새로운 거 만들면 되겠네. 국회보다 더 좋은 게 뭐 없을까 이래가지고 또 국민 대표 회의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국가 헌법을 헌정
이 질서, 헌정 구조를 그 자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문 대통령 분명히 대통령 될 때는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정해진 그런 규정에 따라서 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헌법적 이런 발상을 예설하고 그걸 실제로 말이죠.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지 우선 이거부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위원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앞장서는 민주당 그리고 더 웃기는 장면은 그 작은 4개의 군소 정당이 거기에 합세해서 말하자면 처음에 말씀하신 선거법에서의 어떤 조금 유리함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조직을 신설하는데 협조하는 그 작은 정당 4개 거기도 큰 기본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헌정 구조를 심대하게 지금 헝클어 놓는 건데 뭐냐면 국회 의사를 뭐 진행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 교섭 단체들이 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중에 바른미래당 이외에는 네. 정의당 무슨 민주평화당 네. 또 뭐 대한신당 이런 데는요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거든요. 아니죠. 아닌데 제2의 원내 교섭단체인 한국당 배제하고 예? 명색이 집권당이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그 정당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에 본회의까지 부의하는 이런 횡포는 있을 수 없는 거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이 괴단체지. 그 무슨 4+1인가? 4+1 협의체는 이 자체가 법에도 없는 괴단체인데 이것이 그냥 뭐 자기들 단체 만드는 건 만들어 하되 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그런 그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입법부는 입법대로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그냥 우리 헌정 구조를 아예 완전히 그 부숴놓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또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밖으로 많이 이야기가 쓱 돌았는데 아닙니다. 이제, 그 근본에 관한 문제는 잘 제기하셨고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4조를 보면은 예.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그렇죠. 그 조항입니다. 예. 보면은 공수처는 그 다른 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이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하다가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이첩할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네. 그 이첩의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관할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 인지하면은 예. 즉 입건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기만 하면은 바로 통보를 하도록 한 그 점이 사실은 제일 큰 독소 조항이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라는 것이 이 조항만 보더라도 이것이요 그냥 완전히 초법적 사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 그거 갖고 와 내가 해야 되겠어. 이런 갖다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첩에 응해야죠. 네. 그게 이제 범죄 무마처라고 그러네.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갖고 와서 이거 문제 될 거 없어. 이래가지고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통보하라.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범죄 사실 전부 내용을 공수처에 전부 통보해 보고해 이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예.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여돼 있는 예. 유재수 부산 부시장의 어떤 예. 감찰을 무마한 의혹 예. 거기에 관해서 가령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말하자면 공수처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보받은 검찰은 그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일로 가져와 그래갖고 없앨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그냥 덮어버리고 예. 뭉개고 그렇지 않은 유리하다 싶은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그 독소 조항이 바로 24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이제 현직 장관이 아니니까 네. 어쩌면 여기서
이첩해 뭐 이걸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니요, 그 저 수사 대상에 청와대 저 고위 전직도 되나? 전직도? 그 당시에 전직이었으면 범죄를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엔 그 수사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권 내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 저 뒷목이 뻐근한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 앞으로 이제 이 덕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세상에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 전부 통보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가령 조국 유재수 부시장 관련 수사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 울산 지방선거 그 개입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가령 검찰은 법무부라든지 아니면은 저 청와대라든지 거기에 일체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가령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체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이제는 그런 데 대한 사건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저 공수처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명약관하죠. 그래서 이 정말 무슨 무소불위 그러더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사정기관 그 사정기관 중에도 최고위의 사정기관 그 칼자루를 자기가 지겠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분대로 이야기하자면 느낌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무슨 뭐 대통령 친위대 만들겠다는 건지 말이지. 친위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21세기 게슈타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친위대 무슨 뭐 또 비밀경찰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왜 그런 엄청스러운 초법적인 그런 기관을 자기 직속하에 두겠다는 건지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다음에 또 이게 보니까요. 그 관련해서 무슨 공수처장 임명한다든지 이것도 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최종 합의된 안을 보면은 그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명인데 그 중에 6명이 말하자면 합의가 되면은 2명을 이렇게 추천을 대통령한테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을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요식적인 절차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권한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지금 벌써 10수명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줬지만은 그냥 그대로 강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5명은 7명 중에 5명은 뭐 정부 관변 또 뭐 대법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그러니까 그렇게 7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만약에 변협 누구예요? 변협회장. 변협회장은 또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냐면 그래도 사실은 이 변호사 협회나 이런 데서는 대개 정부하고 그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대해서 더 좀 말하자면 이해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믿을 때는 이 야당 2명이에요. 지금 근데 야당 2명이라고 그러니까 야당 2명 중에 2명이 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기가 어렵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포플러스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외에는 전부 친여적이야.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갈래가 져가지고 자유한국당 쪽 그러니까 보수 측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지만은 이 정당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전부 그냥 친여적 정당이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집권 여당 대 준여당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주 뭐 겉으로는 야당도 두 명. 야당 2명이 바로 그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 2명 중에 하나,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이렇게 뽑는다 이 자체가 대통령이 그 자기 직속 그런 기관으로 두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면 이걸 무슨 입법부에서 그거 관할한다든지 다른 무슨 특별한 국민적 기구를 만들어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왜 그 공수처를 자기가 직접 자기 검찰도 자기 산하에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왜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애초에 이주필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이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옥상옥이고 진짜 우리 민주 국가에서는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도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단임으로 돼 있고 대통령이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다고 하지만은 그 좋은 예로 우리가 그럼 검찰총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검찰총장이 1988년부터 그러니까 31년 전부터 임기 2년의 임기제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검찰총장 중에 2년 임기를 마친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예. 21명 가운데 8명인가 아주 예. 불과 몇 명 안 되고 가령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들 중간에 사퇴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저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이 돼서 예.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이 검찰총장도 이거는 저 뭐 추천도 받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아주 그 간단한 추천이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지만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가령 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얼마나 그 날을 세우고 저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 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그 참모들이 하는 언행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나오는 발언 같은 걸 보면은 결코 저 편안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의 독립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권력 쪽에서 관여하지 않으면은 검찰은 자기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마 역사상 검찰이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는 윤석열 처음이고 검찰이 처음일 최초라고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공수처 이야기 가지고 참 하려면 이게 뭐 밤새워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집착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까 뭐 저기 공수처장 3년이라고 했죠. 네네. 임기가. 그럼 자기가 임기 후에도 그 공수처장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는데 그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공수처 관련돼 가지고 만약 공수처 공수처가 관련이 아니라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기소 대상이 되죠. 그런 거 다 감안했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저 이진권 전 주필을 모시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또 국회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